나가! 당장 이 집에서 나가! 강릉 바닷가 하얀 저택에 최명자 할머니와 손자 민준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3년 전부터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병원 5곳을 다녔지만 의사들은 모두 같은 말을 했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너무 깊다고 했습니다. 민준이가 마지막으로 한 말은 단 한마디였습니다. 아빠는 나를 버렸어. 그날 이후 민준이의 입에서 어떤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명자는 매일 밤 손자의 방문 앞에서 울었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어느 날 텔레비전 뉴스에 낯익은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불타는 건물에서 아이를 안고 뛰어나오는 한 남자, 바로 사위 윤호였습니다. 누구나 가슴속에 묻어둔 이야기 하나쯤은 있지요. 그 사연을 꺼내어 함께 나누는 공간, 여기는 날마다 사연입니다. 혹시 무료 버튼 구독과 좋아요 아직 안 누르셨다면 지금 눌러주셔도 좋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강릉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하얀 저택이 서 있었습니다. 남편이 평생 중소건축회사를 운영하며 번 돈으로 마지막으로 직접 설계한 집이었어요. 여기서 오래 살자. 남편의 마지막 말이었죠. 하지만 지금 이 집엔 명자와 손자 민준이만 남았습니다. 강릉의 봄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최명자, 66의 나이. 전직 고등학교 교사였던 명자는 매일 아침 창문을 열고 바다를 바라봤어요. 정은아, 내가 심은 수국이 또 피었구나. 정원엔 하얀 수국이 만개에 있었습니다. 딸 정은이가 살아생전 손수 심은 꽃이었죠. 그런데 웃음소리 없는 이 집은 왜 이렇게 넓을까? 명자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원의 하얀 벤치 위엔 오래된 커피잔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3년 전 그날 정은이가 마지막으로 마시던 커피잔이었습니다. 명자는 그 잔을 치우지 못했어요. 치우면 딸이 정말 사라질 것만 같았죠. 그 위로 햇살이 쏟아졌지만 명자의 표정은 여전히 겨울 같았습니다. 명자는 평생 교단에 섰습니다. 수백 명의 학생을 가르쳤죠. 은퇴 후엔 손자와 함께 이 집으로 내려왔어요. 남편이 남긴 저택에서 딸 내외, 손자와 함께 여생을 보낼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2년 뒤 딸 정은이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36의 나이였죠. 명자는 장례식장에서 사흘 밤낮을 울었어요. 그런데 장례식 이틀 뒤였습니다. 사위 윤호가 명자를 찾아왔어요. 36의 나이 윤호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어머니, 윤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저는 이 집에선 더는 숨 쉴 수 없습니다. 뭐라고? 떠나겠습니다. 민준이는? 내 아들은? 민준이는 어머니가 키워주세요. 그때였습니다. 짝! 명자의 손이 윤호의 뺨을 후려쳤어요. 내가 아빠잖아. 책임을 져야지. 죄송합니다. 미안하다고 끝이야? 정은이는? 민준이는? 윤호는 말이 없었습니다. 침묵만 흘렀죠. 명자는 윤호를 쫓아냈습니다. 나가.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윤호는 돌아섰어요. 그리고 떠났습니다. 손자 민준이를 두고 떠나버렸죠. 명자는 그날 밤 혼자 울었습니다. 남자는 결국 책임보다 자기 감정이 먼저야. 명자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그날 이후 3년이 흘렀습니다. 7살이 된 민준이. 하지만 민준이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빠는 나를 버렸어. 민준이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그거였어요. 그 뒤로 민준이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준이는 방에 앉아 늘 같은 그림만 그렸어요. 바다, 하늘, 그리고 구름 한 점. 민준이가 그리는 그림은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명자는 그 그림들을 벽에 걸어두며 중얼거렸어요. 엄마 닮았네. 말보다 마음이 깊은 게. 학교 선생님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민준이가 수업 시간에도 말을 안 해요. 알고 있습니다. 병원에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이미 다녀왔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이 마음의 문을 닫았다고 하더군요. 명자는 알고 있었어요. 민준이가 말을 잃은 건 아빠 때문이라는 걸. 윤호가 민준이를 버리고 떠난 그날부터 민준이는 입을 다물었죠. 밤이 되면 명자는 서재로 갔습니다. 딸 정은이의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정은아, 너 없이 이 집이 너무 조용하구나. 사진 속 정은이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윤호가 서 있었고 민준이가 두 사람 사이에서 웃고 있었죠. 명자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책상 위엔 낡은 노트북 한 대가 있었어요. 정은이가 생전에 쓰던 노트북이었습니다. 명자는 가끔 그 노트북을 켰어요. 그 중에서도 명자의 시선을 끄는 메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고 하루 전에 온 메일이었어요. 보낸 사람은 윤호였습니다. 제목은 이랬죠. 정은이 병원 다녀왔습니다. 명자는 그 제목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손끝이 떨렸어요. 마우스를 클릭하려다가 멈췄습니다. 뭐가 쓰여 있을까? 명자는 중얼거렸죠. 하지만 두려웠습니다. 그 안에 뭔가 중요한 내용이 있을 것만 같았어요. 명자는 끝내 그 메일을 열지 못했습니다. 조용히 노트북을 덮었어요.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수국잎을 흔들었습니다. 하얀 수국이 바람에 살랑거렸죠. 명자는 창문을 닫고 불 꺼진 거실을 천천히 걸었어요. 발소리만 저택에 울려 퍼졌습니다. 정적만이 남은 저택. 그 속에서 명자와 민준이의 시간이 멈춰 있었어요. 웃음소리 없는 집, 말 없는 손자, 그리고 돌아오지 않는 사위. 명자는 안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남편, 당신이 설계한 이 집이 이렇게 쓸쓸할 줄 알았나요? 명자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대답은 없었죠. 창밖으로 파도 소리만 들렸습니다. 명자는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3년 전 그날이 자꾸만 떠올랐죠. 윤호의 마지막 말. 이 집에선 더는 숨 쉴 수 없습니다.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민준이를 두고 떠났을까? 명자는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파도 소리만 밤을 채웠습니다. 하얀 저택의 밤은 그렇게 깊어갔습니다. 바다 위로 달빛이 쏟아졌어요. 하지만 명자의 마음엔 달빛조차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둠만 가득했습니다. 민준이의 방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명자는 일어나 민준이의 방으로 갔습니다. 민준이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말은 없었지만 눈은 떠 있었죠. 민준아, 아직 안 잤니? 민준이는 고개를 돌려 할머니를 봤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명자는 민준이 곁에 앉았습니다. 민준이의 손을 잡았죠. 괜찮아. 할머니가 있어. 명자는 민준이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민준이도 할머니 손을 꼭 쥐었어요. 말은 없었지만 따뜻함이 전해졌습니다. 명자는 민준이가 잠들 때까지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창문을 흔들었어요. 파도 소리가 들렸죠. 하얀 저택의 밤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그날도 아침은 조용했습니다. 민준이는 식탁 옆에서 색연필을 꺼내 들고 있었어요. 파란색 색연필로 하늘을 그렸죠. 명자는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커피 향이 거실 가득 퍼졌어요. 명자는 커피잔을 들고 거실로 갔습니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어요.
아침 뉴스가 나오고 있었죠.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익숙한 얼굴이 스쳤어요. 명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타는 건물 앞 잿빛 연기 속에서 한 남자가 어린아이를 안고 뛰어나오고 있었어요. 해외 봉사단 구조팀 윤호대원, 현지 고아원 화재 현장에서 아이 6명 구조. 앵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명자의 손에서 커피잔이 미끄러졌어요. 쨍그랑 잔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습니다. 뜨거운 커피가 바닥에 쏟아졌죠. 하지만 명자는 움직이지 못했어요. 그저 텔레비전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남자. 그 남자가 사위 윤호였어요. 타들어가는 건물 속에서 윤호는 아이를 품에 안은 채 연기를 가르며 뛰었습니다. 윤호의 얼굴엔 상처가 있었어요. 이마에 피가 흐르고 있었죠. 하지만 윤호의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카메라가 윤호의 얼굴을 클로즈업했어요. 3년 전보다 훨씬 여윈 얼굴이었습니다. 뺨은 깊게 패였고 눈가엔 주름이 생겼죠. 하지만 그 눈빛만은 예전과 달랐어요. 무언가 단단하고 결연한 빛이 있었습니다. 명자의 입에서 작은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사위가 살아있었네. 뉴스는 계속 이어졌어요. 윤호대원은 화재 발생 직후 건물로 뛰어들어 갇혀있던 아이들을 한 명씩 구출했습니다. 화면엔 윤호가 아이를 안고 나오는 장면이 반복 재생됐어요. 현재 윤호대원은 경미한 화상으로 치료 중이며 다음 주 귀국 예정입니다. 귀국. 그 단어가 명자의 귀 속에 울렸습니다. 명자는 화면을 껐어요. 방안이 고요해졌죠. 민준이가 색연필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이의 눈이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민준이는 입을 열려다 다시 닫았습니다. 말은 나오지 않았죠. 명자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 할머니가 놀라서 그래. 명자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명자는 천천히 거실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커튼 사이로 바다가 보였어요. 파도가 철썩이고 있었죠. 한동안 잊고 있던 이름이 파도에 휩쓸리듯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윤호. 그 이름을 속으로 되뇌었어요. 3년 동안 어디서 뭘 하고 있었던 거야? 명자는 중얼거렸습니다. 민준이를 버리고 떠나더니 남의 나라 아이들은 구하고 있었네. 복잡한 감정이 명자의 가슴을 짓눌렀어요. 화가 났습니다. 윤호가 여전히 미웠어요. 하지만 한편으론 이상한 느낌도 들었죠. 화면 속 윤호의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탁! 문 앞에서 소리가 났어요. 명자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현관문 앞에 뭔가 떨어진 것 같았어요. 명자는 천천히 현관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었죠. 바닥에 신문과 함께 작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봉투 위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받는 사람 최명자. 명자의 손끝이 떨렸어요. 명자는 조심스레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봉투를 열었죠. 속에는 단 한 장의 종이가 들어 있었어요. 명자는 종이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읽는 순간 숨이 멎었어요. 어머니, 민준이를 데리러 가겠습니다. 단 한 줄.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한 줄이 명자의 가슴을 강하게 쳤어요. 명자는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편지를 든 손이 떨렸어요. 데리러 간다고? 명자는 중얼거렸습니다. 3년 동안 소식도 없더니 이제 와서? 명자는 다시 편지를 받습니다. 윤호의 필체였어요. 명자는 그 글씨를 알아봤죠. 윤호가 쓴 게 분명했습니다. 바다의 파도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명자의 시선이 천천히 창가의 수국으로 옮겨갔어요.
바람이 지나가며 꽃잎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하얀 꽃잎이 바람에 날려 땅에 떨어졌죠. 명자는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민준이는 여전히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이었죠. 명자는 민준이를 바라봤습니다. 민준이를 데려간다고? 명자는 다시 편지를 봤어요. 안 돼. 절대 안 돼. 명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명자는 소파에 앉았어요. 손에 든 편지가 구겨졌습니다. 민준이는 내가 키웠어. 3년 동안 내가 키웠다고. 명자는 중얼거렸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윤호가 정말 올까? 민준이를 데려가려고 올까? 명자는 생각만 해도 가슴이 답답했어요. 저녁이 됐습니다. 명자는 민준이를 재우고 홀로 서재에 앉았어요. 책상 위엔 윤호의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명자는 그 편지를 오래 바라봤어요. 다음 주 귀국 예정. 뉴스에서 들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럼 곧 온다는 얘기였어요. 명자는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어요. 바다 위로 달빛이 쏟아지고 있었죠. 명자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은아, 엄마가 어떻게 해야 할까? 명자는 딸의 사진을 꺼냈어요. 사진 속 정은이는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대답도 들리지 않았어요. 명자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민준이를 지켜야 해. 엄마가 지켜야 해. 명자는 다짐했어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선 두려움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윤호가 온다. 민준이를 데려가려고 온다. 그 생각만으로도 명자의 가슴은 무너질 것 같았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명자는 잠들지 못했어요. 눈을 감으면 윤호의 얼굴이 떠올랐죠. 화면 속에서 아이를 안고 뛰던 윤호. 그 단단한 눈빛. 왜 돌아오는 거야? 명자는 중얼거렸습니다. 왜 이제 와서? 대답은 없었어요. 그저 파도 소리만 밤을 채웠습니다. 하얀 저택의 밤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명자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윤호를 만나야 할까? 만나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불안만 커져갔어요. 명자는 이불을 끌어당겼습니다. 하지만 추위는 가시지 않았죠. 밤은 점점 더 깊어갔습니다. 며칠 뒤 흐린 오후였습니다. 명자는 초등학교 앞에서 민준이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학교 시간이 거의 다 됐죠. 아이들이 하나둘 운동장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명자는 누군가의 시선을 느꼈어요.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이었죠. 명자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운동장 건너편이었습니다. 가로수 그늘 아래에 한 남자가 서 있었어요. 검은 모자를 깊이 눌러 쓴 채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었죠.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서 있는 모습이 왠지 낯익었어요. 명자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가 운동장 구석에 있었어요. 혼자 앉아서 뭔가를 하고 있었죠. 명자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민준이는 하늘색 종이로 비행기를 접고 있었어요. 민준이의 손끝이 서툴게 떨렸습니다. 한참을 접더니 비행기가 완성됐어요. 민준이는 그 비행기를 하늘로 날렸습니다. 비행기가 바람을 타고 곱게 날아올랐죠. 하지만 곧 떨어졌습니다. 비행기는 운동장 반대편으로 날아가 떨어졌어요. 민준이는 일어나 비행기를 주우러 갔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가로수 그늘 아래 서 있던 남자가 천천히 걸음을 옮겼어요. 비행기가 떨어진 자리로 향했죠. 남자는 비행기를 집어들었습니다. 민준이가 그 앞에 섰어요. 남자는 아무 말 없이 비행기를 민준이 앞에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민준아,
그의 목소리가 바람에 섞여 흘렀습니다. 짧고 낮은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낯설지 않은 목소리였죠. 명자는 숨이 멎었습니다. 민준이는 고개를 들었어요. 남자를 올려다봤죠. 잠시 멈칫하더니 조심스럽게 뒤로 물러났습니다. 비행기를 받지 않았어요. 남자는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든 비행기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바닥에 내려놨어요. 그리고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명자의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윤호? 명자는 급히 학교 담장 쪽으로 다가갔어요. 하지만 남자는 이미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빠른 걸음으로 멀어지고 있었죠. 명자는 뛰었습니다. 잠깐, 명자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남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길 끝에 세워진 검은 SUV로 갔어요. 차 문을 열고 탔습니다. 시동이 걸렸죠. 명자는 숨을 헐떡이며 차에 다가갔어요. 하지만 차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명자는 차 옆을 지나가며 안을 들여다봤어요. 운전석 옆자리가 보였습니다. 거기엔 뭔가 놓여 있었어요. 낡은 인형이었습니다. 갈색 곰 인형. 민준이가 어릴 적 늘 품고 자던 인형이었어요. 명자는 그 인형을 알아봤습니다. 명자는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차는 이미 멀어지고 있었어요. 명자는 그만 멈췄습니다. 그래, 사위가 아직 그걸 버리지 못했구나. 명자는 중얼거렸어요. 차가 모퉁이를 돌아 사라졌습니다. 명자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방금 본 게 정말 윤호였을까? 명자는 확신할 수 없었죠. 민준이가 명자에게 다가왔습니다. 손에 하늘색 종이 비행기를 들고 있었어요. 명자는 민준이를 안았습니다. 괜찮아. 할머니가 있어. 밤이 됐습니다. 창밖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가늘게, 그러다 점점 굵어졌죠. 명자는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봤습니다. 학교 앞에서 본 남자의 뒷모습이 떠올랐어요. 살아있었네. 그런데 왜 숨어 있지? 명자는 중얼거렸습니다. 명자는 서재로 갔어요. 책상 위 컴퓨터를 켰습니다. 검색창에 윤호라고 쳤어요. 여러 기사가 나왔습니다. 국제 긴급구호단 윤호 팀장, 복귀 미정, 현지 구조활동 중 부상. 명자는 기사를 하나씩 읽었어요. 기사 아래에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윤호가 팔에 붕대를 감고 있었어요. 어린아이의 머리를 쓰다듬고 있었죠. 명자는 화면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그 손 아직도 다쳤구나. 명자는 마우스를 천천히 내렸어요. 그리고 눈에 익은 제목을 발견했습니다. 3년 전 정은이의 메일함에 있던 그 메일. 정은이 병원 다녀왔습니다. 명자는 그 문장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그날 무슨 말을 하려던 거니? 명자는 중얼거렸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명자는 컴퓨터를 껐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비가 세차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정원의 하얀 수국이 빗속에서 떨리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었어요. 하얀 수국 한 송이가 가지에서 떨어졌습니다. 비를 맞으며 땅에 떨어졌죠. 명자는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정은아, 엄마한테 말해줘. 엄마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명자는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명자는 서재 소파에 앉았어요. 오늘 본 윤호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모자를 깊이 눌러 쓴 모습, 민준이를 부르던 목소리, 차 안에 있던 낡은 곰 인형. 왜 숨어서 보는 거야? 명자는 중얼거렸어요. 당당하게 오면 되잖아. 하지만 명자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윤호를 쫓아냈다는 걸, 3년 전 그날 윤호를 이 집에서 내쫓았다는 걸. 명자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비는 계속 내렸어요. 천둥 소리가 들렸습니다. 번개가 하늘을 갈랐죠. 명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윤호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죠. 그리고 차 안에 있던 인형. 민준이 인형을 아직도 가지고 다닌다고. 명자는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이 의미하는 게 뭘까? 윤호는 민준이를 잊지 못한 걸까? 아니면 언젠가 돌아올 생각이었던 걸까? 명자는 알 수 없었어요. 밤은 깊어갔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어요. 명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윤호가 다시 올까? 명자는 두려웠어요. 하지만 한편으론 궁금했습니다. 윤호는 3년 동안 뭘 했던 걸까? 왜 돌아온 걸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빗소리만 밤을 채웠어요. 명자는 소파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죠. 비는 새벽까지 내렸습니다. 그날 밤 명자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비는 그치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빗소리만 들렸죠. 명자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2층 안방 구석에 낡은 서류함이 있었어요. 명자는 그 서류함을 오랫동안 열지 않았습니다. 딸 정은이의 물건들이 담긴 함이었죠. 명자는 천천히 서류함을 꺼냈어요.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명자는 서류함을 열었어요. 안에는 정은이의 물건들이 가득했습니다. 일기장, 사진, 편지들. 명자는 하나씩 꺼내봤어요. 정은이가 고등학교 때 쓴 일기장이 나왔습니다. 대학교 졸업 사진도 있었어요. 명자는 그 사진들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가족 사진 한 장이 나왔어요. 4년 전 민준이 돌잔치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정은이가 민준이를 안고 있었어요. 그 뒤편에 윤호가 서 있었죠. 명자는 그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윤호의 손목에 뭔가 보였어요. 흉터였습니다. 길게 난 흉터가 손목에 있었어요. 이 흉터는 명자는 중얼거렸습니다. 이 흉터를 본 적이 있었어요. 3년 전 사고 직후에도 윤호의 손목엔 이 흉터가 있었죠. 명자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사고 당시 윤호도 다쳤었어요. 손목에 깁스를 하고 있었죠. 하지만 명자는 그때 윤호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딸의 죽음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어요. 그때 떠올랐습니다. 사고 이틀 전이었어요. 윤호가 명자를 찾아왔었죠. 저녁 식사 자리였습니다. 어머니, 정은이 두통이 심해요. 윤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병원에서 검사 한번 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명자는 그때 뭐라고 대답했던가. 괜찮을 거야. 두통 가지고 너무 극성 아닌가가. 명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었습니다. 요즘 다들 두통 있잖아. 스트레스 때문일 거야. 윤호는 더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날 밤 윤호는 혼자 정은이를 데리고 병원에 갔었죠. 명자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이었습니다. 윤호의 메일이 도착했어요. 명자는 그 메일을 읽지 않았죠. 하지만 제목은 봤습니다. 정은이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 저녁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명자는 그 메일을 무시했어요. 무슨 검사 결과? 두통 검사? 별것 아닐 거야. 명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윤호와 정은이는 명자의 집으로 오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교통사고를 당했죠. 정은이는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명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나를 찾아왔던 건 그 때문이었나? 명자는 중얼거렸어요. 검사 결과를 말하려고 온 거였구나. 명자는 사진을 내려놨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무시한 거였어. 명자는 서류함 속을 다시 뒤졌습니다.
병원 영수증 하나가 나왔어요. 3년 전 사고 하루 전 날짜였습니다. 강원대학병원 신경외과. 명자는 그 영수증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신경외과 명자는 중얼거렸어요. 단순한 두통 검사가 아니었구나. 명자는 무릎이 꺾이는 것 같았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정은아, 엄마가 몰랐어. 엄마가 정말 몰랐어. 눈물이 흘렀습니다. 명자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윤호가 말하려고 했던 게 그거였구나. 그때였습니다. 탁! 현관에서 소리가 났어요. 뭔가 떨어지는 소리였습니다. 명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둘러 1층으로 내려갔어요. 현관문으로 갔죠. 문을 열었습니다. 빗속에 젖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명자는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봉투 위에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죄를 다 씻은 뒤 민준이 아버지로 돌아가겠습니다. 명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서류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명자는 첫 장을 펼쳤습니다. 병원 진단서였어요. 환자명 정은, 진단명 뇌종양 사기. 명자는 숨이 멎었습니다. 뇌종양 사기. 명자는 중얼거렸어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의사 소견서였어요. 수술 불가 판정. 예상 생존 기간 3개월 이내. 명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정은이가 병을 앓고 있었다고 명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다음 장엔 윤호의 편지가 있었습니다. 어머니께 정은이는 6개월 전부터 두통을 앓았습니다. 저는 계속 병원 검사를 권했지만 정은이는 거부했어요. 어머니께 걱정 끼치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두통이 심해져서 제가 강제로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뇌종양 사기였습니다. 이미 손을 쓸 수 없는 상태였어요. 의사 선생님은 3개월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말씀드리러 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났습니다. 정은이는 그날 운전을 하겠다고 했어요. 마지막으로 자신이 운전해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정은이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명자는 편지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정은아, 내가 그런 병을 앓고 있었다니. 명자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내가 윤호의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명자는 자신을 탓했어요.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정은이는 마지막 순간까지 어머니 걱정만 했습니다. 엄마한테 미리 말하지 마세요. 엄마가 충격 받으실 거예요. 저는 정은이의 마지막 소원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께 말씀드리러 함께 가다가 사고를 당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정은이의 죽음 앞에서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없는 민준이의 아픔을 참아 볼 수도 견딜 수도 없었기에. 그리고고 이제서야 용서를 구하러 왔습니다. 명자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윤호야, 미안해. 명자는 중얼거렸어요. 엄마가 잘못 생각했어. 엄마가 너를 오해했어.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명자는 현관 바닥에 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3년 동안 쌓였던 오해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정은아, 내가 그렇게 아팠는데 엄마는 몰랐어. 명자는 딸의 사진을 떠올렸어요. 그래서 내가 자주 피곤하다고 했구나. 그래서 자주 누워 있었구나. 명자는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정은이가 마지막 몇 달 동안 보였던 행동들, 자주 누워있던 모습, 밥을 잘 먹지 못하던 모습, 가끔 어지럽다고 하던 모습, 엄마가 몰랐어. 엄마가 정말 몰랐어. 명자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밤은 깊어갔어요. 비는 계속 내렸죠. 명자는 윤호의 편지를 꼭 쥐고 울었습니다. 윤호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다음 날 아침 명자는 집을 나섰습니다. 민준이를 이웃집에 맡겼어요. 잠깐 다녀올게. 할머니 곧 올게.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할머니를 바라봤죠. 명자는 버스를 타고 바닷가로 향했습니다. 윤호가 묵고 있는 숙소를 찾아야 했어요. 편지에 주소가 적혀 있었죠. 바다가 보이는 작은 모텔. 명자는 1시간을 버스에 흔들렸습니다. 바닷가에 도착했어요. 낡은 모텔이 하나 서 있었죠. 2층짜리 작은 건물이었습니다. 명자는 모텔 입구로 들어갔습니다. 주인 할머니가 나왔어요. 누구 찾으세요? 윤호라는 사람 있습니까? 아, 2층 끝방에 계세요. 명자는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복도 끝에 방이 하나 있었어요. 명자는 그 앞에 섰습니다. 문을 두드렸죠. 들어오세요. 윤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명자는 문을 열었어요. 낡은 방이었습니다. 작은 창문 하나가 바다를 향해 있었어요. 침대와 책상이 전부였죠. 하지만 방 안엔 물건들이 가득했습니다. 응급조끼가 걸려 있었어요. 주황색 조끼였습니다. 등에 구조대라고 쓰여 있었죠. 옆에는 구급 가방이 놓여 있었어요. 벽에는 사진들이 빼곡했습니다. 세계각지의 구조 현장 사진들이었어요. 무너진 건물 앞에서 찍은 사진, 아이를 안고 있는 사진, 동료들과 함께 찍은 사진. 명자는 그 사진들을 바라봤습니다. 윤호는 천천히 일어섰어요. 침대에 앉아 있다가 명자를 보고 일어났죠. 얼굴은 여전히 여위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윤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명자는 윤호를 바라봤습니다. 3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어요. 훨씬 늙어 보였죠. 뺨은 깊게 패였고 눈가엔 주름이 생겼습니다. 편지 받았다. 명자가 말했어요. 정은이 일 이제야 알았어. 윤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작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왜 말하지 않았냐? 정은 씨가 어머니께 말씀드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명자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래서 3년 동안 어디서 뭘 한 거냐? 정은 씨 장례를 치르고 전 국제 긴급구호단에 자원했습니다. 윤호가 대답했어요. 명자는 벽에 걸린 사진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들이 있구나. 네. 아프리카, 중동, 동남아시아 여러 곳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아무 말도 없었단 말이냐? 윤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매일 사람을 살렸지만 윤호가 말을 멈췄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 안엔 아무도 살아있지 않았습니다. 명자는 윤호를 바라봤습니다. 윤호의 눈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정은 씨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게 너무 괴로웠어요. 명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이제 돌아온 이유는 뭐냐? 명자가 물었어요. 윤호는 책상 위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민준이 사진이었어요. 민준이 때문입니다. 윤호가 말했어요. 그 아이가 제 얼굴을 잊어버리기 전에 돌아와야 할 것 같아서요. 명자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민준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냐? 알고 있습니다. 그 어린 게 말문을 닫았어. 3년 동안 단 한마디도 안 했어. 윤호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명자가 계속 말했어요. 학교에서도 친구들이랑 어울리지 못해. 혼자서만 그림 그려. 죄송합니다. 선생님이 전화해서 상담 받으라고 했어. 그래서 병원 5군데나 갔어. 명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의사들은 다 똑같이 말하더라. 마음의 상처가 너무 크다고. 어머니, 그 아이가 얼마나 아빠를 기다렸는지 알아? 매일 밤 창문 앞에 서서 밖을 봐. 혹시 아빠가 올까 봐. 윤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빠는 나를 버렸어.
그게 민준이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야. 윤호는 무릎을 꿇었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다 잘못했어요. 명자도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이제라도 돌아왔으면 됐다. 윤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늦었지만 아직 끝난 건 아니야. 명자가 말했어요. 민준이는 아직 7살이야. 아직 아빠가 필요한 나이야. 하지만 저를 용서할까요? 내가 진심으로 돌아온다면 그 아이도 마음을 열 거야. 윤호는 명자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제가 돌아가도 될까요? 넌 민준이 아빠야. 돌아가야지. 명자가 말했어요. 윤호는 고개를 숙이고 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명자는 윤호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정은이가 너한테 화낼 거야. 민준이를 두고 떠났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해. 윤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명자는 창밖을 봤습니다. 바다가 보였어요. 파도가 철썩이고 있었죠. 정은이는 내가 좋은 아빠가 되길 바랐어. 윤호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자는 문을 열었어요. 내일 저녁에 집으로 와. 민준이랑 저녁 먹자. 네, 어머니. 명자는 돌아섰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눈물을 닦았어요. 정은아, 엄마가 윤호를 용서했어. 이제 민준이한테 아빠를 돌려줘야지. 명자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모텔 밖으로 나왔어요. 바다바람이 불었죠. 명자는 바다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은아, 엄마가 잘하고 있는 거지? 대답은 없었어요. 하지만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따뜻한 파도 소리였어요. 명자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가슴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3년 동안 쌓였던 오해가 풀렸죠. 이제 민준이에게 아빠를 돌려줄 수 있었습니다. 버스가 왔어요. 명자는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창밖으로 바다가 지나갔죠. 명자는 그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민준아, 이제 아빠가 돌아올 거야. 다시 웃을 수 있을 거야. 다음 날 저녁이었습니다. 명자는 아침부터 정원을 정리했어요. 수국 주변의 잡초를 뽑았죠. 벤치도 깨끗이 닦았습니다. 민준이는 거실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민준아, 오늘 저녁에 손님 오신다. 명자가 말했습니다. 민준이는 고개를 들었어요. 하지만 대답은 없었죠. 저녁 6시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명자는 현관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었죠. 윤호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 꽃다발을 들고 있었어요. 하얀 수국이었죠. 어머니, 들어가도 될까요? 명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와. 윤호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왔어요. 현관에서 신발을 벗었죠.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거실에 민준이가 보였어요. 윤호는 그 자리에 멈췄습니다. 며칠 전 학교 운동장에서 잠시 보기는 했지만 정확히 3년 만에 보는 아들이었죠. 많이 컸어요. 얼굴도 달라졌습니다. 민준이는 윤호를 봤어요. 색연필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죠. 윤호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명자가 말했습니다. 민준아, 잠깐 정원으로 나갈까? 윤호, 너도 따라와. 명자는 정원으로 나갔어요. 윤호와 민준이도 따라 나왔습니다. 정원엔 하얀 수국이 만발해 있었어요. 저녁 햇살이 수국 위로 쏟아지고 있었죠. 명자는 수국 앞에 섰습니다. 이 수국, 정은이가 심은 거야. 명자가 수국을 만졌어요. 넌 떠나도 매년 피더라. 윤호의 눈이 젖었습니다. 정은 씨가 윤호는 무릎을 꿇었어요. 수국 앞에 앉았죠. 미안해요. 제가 지켜드리지 못해서. 명자는 윤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정은이는 내 잘못이 아니라는 걸 알았을 거야. 윤호는 고개를 숙였어요. 민준이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없었어요. 하지만 눈은 윤호를 따라가고 있었죠. 윤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준이가 절 기억할까요? 명자는 민준이를 봤어요. 아이 마음은 오래 기억해. 다만 말로는 꺼내지 못하지. 윤호는 민준이를 바라봤습니다. 민준이도 윤호를 보고 있었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만났죠. 명자가 말했습니다. 천천히 해. 서두르지 마.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명자는 음식을 차렸어요. 민준이가 좋아하는 돈가스와 된장찌개였죠. 세 사람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윤호는 민준이 옆에 앉았어요. 조심스럽게 민준이의 그릇에 반찬을 놓아줬죠. 민준아, 많이 먹어. 민준이는 아무 말 없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식사는 조용히 진행됐어요. 명자만 가끔 말을 했죠. 윤호, 더 먹어. 민준아, 물 마셔. 윤호는 계속 민준이를 바라봤습니다. 말을 걸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민준이가 부담스러워할까봐 조심했죠. 식사가 끝났습니다. 명자가 말했어요. 민준아, 방에 가서 있어. 할머니가 설거지하고 올게.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명자가 윤호를 봤어요. 이제 내가 올라가 봐. 괜찮을까요? 아빠가 가야지. 누가 가니? 윤호는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2층 복도를 걸었어요. 민준이 방 앞에 섰죠. 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윤호는 문을 조심스럽게 밀었어요. 민준이는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역시 바다와 하늘 그림이었죠. 윤호는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준아. 윤호가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민준이는 색연필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윤호는 민준이 뒤에 섰습니다. 아빠가 많이 늦었지? 민준이는 여전히 대답이 없었어요. 윤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준이와 눈높이를 맞췄어요. 민준아, 아빠 좀 봐줄래? 민준이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윤호를 봤어요. 눈이 마주쳤죠. 윤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민준아, 아빠야. 윤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날 엄마가 운전했어. 민준이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내 손을 놓친 건 아빠가 아니라 엄마가 우리 둘을 살리려던 거야. 윤호는 민준이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는 아빠랑 민준이를 지키려고 했어. 마지막 순간까지. 민준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빠는 그게 너무 괴로워서 떠났어. 미안해. 윤호는 민준이를 안았어요. 정말 미안해. 아빠가 잘못했어. 그때였습니다. 민준이의 입술이 떨렸어요. 아주 작게 입이 열렸죠. 아빠.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3년 만에 나온 말이었어요. 윤호는 숨이 멎었습니다. 민준아? 민준이가 다시 말했어요. 아빠. 이번엔 조금 더 크게 들렸습니다. 순간 윤호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민준아. 윤호는 민준이를 꼭 안았습니다. 아빠가 왔어. 아빠가 돌아왔어. 계단 아래에서 명자가 그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명자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죠. 정은아, 내 아들이 다시 말을 한다. 명자는 중얼거렸어요. 민준이는 윤호의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3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아빠. 윤호도 울었습니다. 응, 아빠야. 아빠가 여기 있어.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울었어요. 명자는 조용히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눈물을 닦았어요. 정은아, 봤니?
민준이가 다시 말을 했어. 명자는 딸의 사진을 봤습니다. 내가 지켜준 거지? 고마워, 정은아. 2층에서 민준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빠 어디 갔었어? 아빠는 멀리 있었어. 하지만 이제 돌아왔어. 또 갈 거야? 아니, 안 가. 이제 민준이 곁에 있을 거야. 명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정은아, 이제 민준이가 웃을 수 있을 거야.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바다 위로 달빛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정원의 하얀 수국이 달빛을 받아 빛나고 있었죠. 하얀 저택에 다시 웃음소리가 돌아왔습니다. 3년 만이었어요. 긴 침묵이 끝났죠. 며칠이 흘렀습니다. 윤호는 매일 하얀 저택을 찾아왔어요. 아침에 와서 민준이와 시간을 보냈죠. 함께 정원에서 놀았습니다. 함께 그림을 그렸어요. 민준이는 조금씩 말이 늘었습니다. 아빠, 이거 봐. 아빠, 저기 갈매기. 짧은 문장이었지만 민준이는 말을 하고 있었어요. 윤호는 그 모든 순간이 행복했습니다. 민준아, 아빠랑 바다 갈까? 응.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바닷가로 갔어요. 파도가 철썩이는 소리를 들었죠. 민준이는 조개 껍데기를 주었습니다. 아빠, 이거 예뻐. 그래, 예쁘다. 할머니 드리자.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윤호에게 전화가 왔어요. 국제 긴급 구호단이었죠. 윤호 팀장, 현장이 급합니다. 복귀 가능하십니까? 윤호는 전화를 받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저녁이 됐어요. 윤호는 명자를 찾아갔습니다. 민준이는 2층에서 자고 있었죠. 어머니,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명자는 윤호를 봤어요. 윤호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현장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윤호가 말했어요. 급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명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돌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윤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명자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민준이는 데려가고 싶습니다. 명자는 고개를 들었어요. 데려간다고? 네. 하지만 위험한 현장이 아닙니다. 본부에서 일할 겁니다. 민준이가 또 상처받으면 어떡하니? 이번엔 다릅니다. 제가 민준이와 함께 할 겁니다. 윤호가 말했어요. 명자는 창밖을 봤습니다. 내가 결정해. 넌 아빠니까. 윤호는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윤호는 일찍 저택을 찾아왔어요. 손에 편지 2통을 들고 있었죠. 민준이는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윤호는 명자에게 편지 1통을 건넸어요. 어머니께 드리는 편지입니다. 명자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민준이한테도? 네, 민준이가 깨면 주세요. 윤호는 2층으로 올라갔어요. 민준이 방문을 조용히 열었습니다. 민준이는 곤히 자고 있었어요. 윤호는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민준아, 아빠가 잠깐 다녀올게. 윤호는 민준이 책상에 편지를 놓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1층으로 내려왔어요. 명자가 거실에 앉아 있었죠.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윤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조심해서 다녀와. 명자가 말했습니다. 윤호는 현관으로 갔어요. 신발을 신고 문을 열었죠. 한 번 더 뒤를 돌아봤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명자는 윤호의 편지를 펼쳤어요. 어머니께 짧은 시간이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용서해 주셔서 민준이를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민준이를 데리고 다시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민준이를 위해, 그리고 정은 씨를 위해 더 나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아이가 커서 아빠의 선택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자는 눈물 속에서 편지를 접었습니다. 윤호야, 잘 다녀와. 명자는 중얼거렸어요. 오전 10시였습니다. 민준이가 깼어요. 계단을 내려왔죠. 할머니, 아빠는? 명자는 민준이를 안았습니다. 아빠가 편지 남기고 갔어. 어디 갔어? 아빠 일하러 갔어. 하지만 곧 돌아올 거야. 민준이는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책상이 편지를 봤어요. 민준이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민준아, 아빠가 잠깐 일하러 가. 하지만 이번엔 달라. 아빠가 곧 돌아올 거야. 민준이랑 함께 살 거야. 조금만 기다려줘. 사랑해, 민준아. 민준이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어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민준이는 창가에 섰어요. 하늘을 올려다봤죠.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명자가 민준이 곁에 왔습니다. 민준아, 뭐 보니? 할머니. 민준이가 말했어요. 할머니, 아빠가 웃었어요. 명자는 민준이를 봤습니다. 응? 아빠가? 하늘에서. 민준이가 하늘을 가리켰어요. 명자는 하늘을 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 옆에 달이 떠 있었죠. 엄마도 웃고 있어요. 민준이가 다시 말했어요. 명자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 엄마도 아빠도 웃고 계실 거야. 명자는 민준이를 안았어요. 민준아, 우리 행복하게 살자. 응.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창가에 서서 하늘을 바라봤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정원의 수국이 흔들렸어요. 하얀 수국이 달빛을 받아 빛나고 있었죠. 명자는 생각했습니다. 정은아, 내가 보고 있지? 민준이가 이렇게 씩씩하게 자라고 있어. 민준이가 말했어요. 할머니, 나 배고파. 명자는 웃었습니다. 그래,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두 사람은 1층으로 내려갔어요. 명자는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민준이는 식탁에 앉아 기다렸어요. 할머니, 아빠 언제 와? 곧 올 거야. 나 아빠랑 같이 살 거야. 그래, 그렇게 될 거야. 음식이 완성됐습니다. 명자는 식탁에 음식을 놓았어요. 자, 먹자. 민준이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민준이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명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이 집에 다시 웃음소리가 돌아왔어. 두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민준이는 계속 말을 했어요. 할머니, 이거 맛있어. 할머니, 내일 바다 갈까? 할머니, 나 아빠 보고 싶어. 명자는 민준이의 말을 들으며 행복했습니다. 3년 동안 침묵 속에 살던 아이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었어요. 식사가 끝났습니다. 명자는 설거지를 했어요. 민준이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봤죠. 명자는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더 높이 떠올랐어요. 별들도 더 밝게 빛나고 있었죠. 정은아, 고마워. 명자는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민준이를 지켜줘서. 바람이 불었어요. 수국이 살랑거렸죠. 명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우리 다시 시작이야. 하얀 저택의 밤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따뜻한 밤이었어요. 웃음소리가 가득한 밤이었죠. 명자는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민준이가 소파에서 졸고 있었어요. 명자는 민준이를 안아 2층으로 올라갔죠. 민준이를 침대에 눕혔습니다. 이불을 덮어주고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잘 자, 민준아. 명자는 불을 끄고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이제 시작이야. 우리의 새로운 시작. 1년이 흘렀습니다. 봄이 다시 돌아왔어요. 정원의 수국엔 파란 잎들이 무성했고 곧 꽃이 필 준비를 하고 있었죠.
윤호는 3개월 전 돌아왔습니다. 현장에서 본부로 자리를 옮겼어요. 이제 민준이와 함께 하얀 저택에서 살고 있었죠. 민준이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웃고 말하고 친구들과 놀았어요. 학교 선생님은 민준이가 반에서 가장 밝은 아이가 됐다고 했죠. 어느 봄날 오후였습니다. 할머니, 바다가요. 민준이가 명자의 손을 잡아 끌었어요. 윤호도 웃으며 따라왔죠. 3사람은 손을 잡고 바닷가로 향했습니다. 바다가 한눈에 들어왔어요. 파도가 하얗게 부서지고 있었죠. 갈매기들이 하늘을 날았습니다. 와, 바다다. 민준이가 모래사장으로 뛰어갔어요. 윤호와 민준이는 조개 껍데기를 주었습니다. 모래성도 쌓았어요. 명자는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봤죠.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해가 했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3사람은 나란히 서서 바저물기 시작다를 바라봤어요. 명자는 민준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준아, 응? 저기 파도 끝에 내 엄마가 있단다. 민준이는 바다를 바라봤어요. 엄마가? 응. 엄마는 항상 민준이를 지켜보고 있어. 민준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할머니. 응? 그래서 바다가 이렇게 따뜻한가 봐요. 명자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웃었어요. 그래, 그 따뜻함은 사랑이야. 윤호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정은 씨, 보고 있죠? 민준이가 이렇게 잘 자라고 있어요. 민준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사랑해. 명자는 민준이를 안았습니다. 윤호도 2사람을 안았어요. 3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안고 섰습니다. 해가 완전히 졌어요. 별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 식사 후 민준이는 그림을 그렸어요. 민준아, 뭐 그리니? 윤호가 물었습니다. 우리 가족. 민준이가 대답했어요. 윤호는 민준이의 그림을 봤습니다. 할머니, 아빠, 민준이. 그리고 하늘 위에 엄마. 4사람이 함께 있는 그림이었어요. 잘 그렸다, 민준아. 윤호가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밤이 됐어요. 민준이를 재우고 명자는 서재로 갔습니다. 정은이의 사진 앞에 섰죠. 정은아, 봤니? 우리 모두 행복해. 명자는 사진을 쓰다듬었어요. 내가 남긴 사랑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어.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달이 떠올랐어요. 정원의 수국잎이 달빛을 받아 빛나고 있었죠. 명자는 창밖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정은아, 곧 내가 심은 수국이 또 필 거야. 바람이 수국잎을 흔들었어요. 마치 정은이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윤호가 서재로 들어왔어요. 어머니, 고맙습니다. 이제 그만 말해. 다 지난 일이야. 윤호는 명자 옆에 섰습니다. 2사람은 함께 창밖을 봤어요. 민준이가 정말 밝아졌습니다. 자네가 돌아와서 그래. 어머니 덕분입니다. 명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정은 씨가 우리를 지켜주고 있어요. 그래, 정은이는 항상 우리 곁에 있어. 2사람은 침묵 속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따뜻했어요. 사랑이 가득한 침묵이었죠. 2층에서 민준이의 잠꼬대가 들렸습니다. 엄마 사랑해. 명자와 윤호는 미소 지었어요. 민준이 꿈속에서 엄마 만나고 있나 봐. 네, 정은 씨가 민준이 꿈에 찾아간 거예요. 명자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정은아, 민준이 자주 찾아가죠. 그 아이가 외로워하지 않게. 바람이 불었어요. 창문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마치 정은이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명자는 서재를 나왔습니다. 윤호도 따라 나왔어요. 어머니, 편히 쉬세요. 너도 잘 자.
두 사람은 각자의 방으로 갔습니다. 명자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정은아, 엄마 잘했지?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명자는 알고 있었어요. 정은이가 웃고 있다는 걸. 바다 위로 달빛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잔잔하고 따뜻한 소리였죠. 하얀 저택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더 이상 쓸쓸하지 않았어요. 사랑이 가득한 고요함이었습니다. 명자는 눈을 감았어요.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정은이가 남긴 사랑, 윤호가 돌아온 용기, 민준이의 밝은 웃음,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어요. 바다는 여전히 파도를 일으키고 있었어요. 별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죠. 그리고 하얀 저택엔 다시 행복이 찾아왔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마음에는 어떤 여운이 남으셨나요? 댓글로 생각이나 소감 또는 사는 지역을 남겨주세요. 소통의 장이 되어 더 깊은 공감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무료 버튼,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내일도 변함없이 찾아뵙겠습니다.